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아이가 배고파면 먹이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신생아 수유를 할 때나 생후 몇 개월 된 아기를 먹일 때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기 배고픈 것을 어떻게 아냐는 엄마의 질문들이 최근에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배고픈 거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신생아도 아니고 태어난 지 몇 달이나 된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 배고픈 것을 모른다고요? 네, 좀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었을 때는 이런 질문하는 부모들 거의 없었습니다. 아기는 배고프면 저절로 배고픈 것을 알고 배고프다는 표시를 하고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라면 아기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 저절로 아기가 배고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육아책에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기들이 배고파할 때는 배고파하는 신호를 보낸다. 배고픈 아기들은 자다가 깨서 꼼지락거리면서 점차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젖을 찾아서 엄마 젖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면서 입맛을 다시고 젖을 빠는 신용을 합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오지 않으면 손이나 주먹을 입에 넣고 가서 빨게 됩니다. 그래도 엄마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보채고 짜증을 내고 결국은 울게 됩니다. 이게 아기가 배고플 때 하는 행동이고 엄마가 이걸 보면 아기가 배고픈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신생아 수유에서 육아 전문가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아기가 울기 전에 배고파하는 사인을 보고 아기에게 먹일 때 한 번에 충분히 먹이라는 겁니다. 흔히 아기가 울면 젖주라는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울면 젖은 좋아하죠. 배가 고파서 우는데 젖 주지 않는 것은 아기를 너무 배고프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배고파하는 사인을 보낼 때 미리 젖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더라도 주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플 때 바로 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배고파할 때 바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우려야 관심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게 되면 정상적인 수유가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아이가 배고파서 울 때는 이미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들어 지친 상태가 됩니다. 더구나 운다고 바로 줄 수 없는 경우 많죠.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 같으면 운다고 바로 주지 않고 콜에서 가면 적어도 몇 분 걸리죠. 이렇게 수분을 더 기다리게 되면 점점 더 지치게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엄마가 젖을 주게 되면 조금 먹고 지쳐서 잠들게 됩니다. 그럼 한 번에 충분히 먹지 못하니까 조금 지나면 다시 배고파서 깨게 되고 이렇게 조금 먹고 금방 다시 배고픈 것이 반복되게 되면 아기를 길게 먹이는 습관 들이기는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 문제는 좀 더 곤란한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배고픈 것을 잘 모르게 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기는 신생아 때는 울 때 주로 배고플 때 울죠. 그런데 1개월도 안 돼가지고 아기는 배고플 때만 우는 것이 아니고요. 졸려도 울고 힘들어도 울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울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배고픈지 알고 먹을 것을 주게 되면 아기들은 울 때마다 먹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고프지 않는데도 아기들은 먹으면서 울음을 달래는 습관이 들어서 필요 이상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스스로 울음을 달래지 못하고 입으로 뭔가를 먹어야 달래지는 습관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고픈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고요. 다른 욕구를 표시하는 방법과 겹치게 되어서 엄마가 정한 구분을 하기가 힘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배고픈 외에 다른 울음을 아기가 스스로 달래는 것을 아기가 배운다는 것이 자기 통제를 배우는데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먹는 것으로 달래버리면 아기는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라서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울 때 먹을 것을 주면 발생하는 문제 중에 사실 지금 말하는 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찌 보면 이게 엄마가 아기 배고픈 것을 모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기가 배고픈 표시를 해도 우려야만 먹을 것을 주게 되면 아기들은 불과 며칠만 지나도 배고픈데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배고픈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울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죠. 아기가 정상적으로 배고픈 표시를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데 그럼 나중에는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아기를 관찰해도 책에서 보고 배운 배고픈 표시를 아기가 하지 않기 때문에 책에서 본 배고픈 증상을 엄마가 발견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없는 증상을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엄마가 배고픈 것을 아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아기가 배고픈 것을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느냐 이것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 첫날부터 엄마 아기가
하루 종일 24시간 모유동시를 하면서 아기가 배고파할 때 한 번에 충분히 먹이고 그 다음 배고파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아기가 스스로 먹는 것을 조절하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식습관을 익히게 해줘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맡기면 아기의 배고픈 사인에 바로 그리고 정확하게 반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기가 배고프다는 표시를 제대로 하는 법을 못 배울 수도 있고요. 엄마가 아기가 배고픈 것을 직접 보지 않아서 아기가 배고픈 사인을 부모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기가 평생 산후조리원에 살 수는 없습니다. 2, 3주가 지나면 결국 엄마가 아기를 보게 되는데 이때 어떤 엄마는 아기가 배고픈 것을 바로 알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엄마들은 아기 배고픈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엄마가 아기 배고픈 것을 모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대처법은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만일 앞에서 언급한 정상적인 배고픔 표시를 열심히 보시고 그런 표시를 아기가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만일 아기가 제대로 표시한다면 엄마가 몰랐던 것이라면 단순히 관찰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기가 정상적으로 배고픈 것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아기를 키울 때 어떻게 하면 배고픈 것을 알 수 있느냐 이런 말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기마다 배고플 때 어떤 표시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충분히 먹인 후 한 걸음 물러서서 느긋하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아기가 제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이것이 걸리는 경우라면 다른 문제가 없는가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몸무게 증가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고픈 것을 표시하지 못해서 아기를 굶기면 어떡하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3일 굶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한 걸음 물러서면 서서히 정상적인 배고픔 표시를 하게 되는 아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졸려서 울면 재우고 힘들어서 울면 달래주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느긋하게 관찰하시면 대개의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는 배고픈 표시를 제대로 하고 엄마도 그 표시를 알게 됩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감을 가지면 쉽게 되고요.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면 몇 배는 더 힘들어지는 것이 육아라는 것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혹 나는 시간을 맞춰 먹였는데 아기가 잘 컸고 나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콜 할 때 가서 먹여도 나중에 저절로 되었다는 부모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 아기도 있고 먹는다는 측면에서만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에서는 아기 먹는 것이 단순하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먹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이런 것을 배우면서 아기 두뇌도 같이 발달하게 되므로 아기를 키울 때는 아기 스스로 먹고 스스로 조절하게 기회를 주는 것은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배고픈 것을 표시하고 엄마가 아기 배고픈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산후조리 할 때부터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애착이 형성되고 정상적인 식습관이 발달하고 스스로 충분히 먹고 넘치면 한동안 안 먹는 것을 통해서 아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두뇌도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자동 모드 육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이가 먹고 싶을 때 한 번에 마음껏 먹이고 그리고 다음 배고플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것 이게 아기에게도 그리고 엄마에게도 가장 중요한 육아법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